안녕하십니까. 6월 6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면서 속속 인사가 발표되고 있는데 면면이 놀랍기만 할 따름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죠.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실 모든 일의 출발점은 바로 인사죠. 와이서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사는 바로 인사권자의 실력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의 실력이 이제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이재명의 인사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반미주의자 국무총리의 친북주의자를 국정원장으로 발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임위 회의 중에 코인 거래를 했던 김남국은 디지털 소통 비서관에, 또 댓글 공작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까지 했던 김경수는 행안부 장관에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선거 관리를 관장하는 자리이죠. 그런 자리에 댓글 공작으로 선거를 망가뜨렸던 인물을 행안부 장관으로 발탁한다고 합니다. 우선 김민석과 이종석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미주의자와 친북주의자인 두 사람을 발탁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불편한 관계인 인사들을 총리와 국정원장으로 발탁했는데 일종의 도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국 관계에 비상벨이 울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을 발탁한 것은 대한민국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가려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인사이기도 합니다. 김민석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김민석은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으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되면서 총 5년 6개월을 선고받아서 징역을 살았습니다. 징역을 살고 있는 와중에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특사로 석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SK 송길성 당시 회장으로부터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 2억 원 정도를 받아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또 2008년에는 7억 원의 후원금을 받아서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문화원 점거는 간단한 범죄가 아닙니다. 아마도 미국에서 문제 삼을 것이 분명하고 지금 트럼프가 이재명을 외면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란 게 대체적인 분석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이재명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 인사가 지독한 반미주의를 국무총리로 발탁했던 것입니다. 미국에게 엿먹으라는 말과 다름없는 내용이죠.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은 반미운동의 시작으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김민석은 과거에는 미국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아마 미국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는데 신념적인 친북, 종북학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내재적 접근법을 주장해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종석은 천안함 폭침 사건 재조사를 주장하고 사드 배치와 한미일 협력의 연결고리로 불리는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죠. 지소미아에도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18일 만에 서울과 평양에 남북 대표부를 두자고 주장하는 등 북한에는 지극히 관대한 자세를 보여오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은 막합파가 아니다, 이렇게 감싸기도 했는가 하면 북한은 남조선 적화 전략을 포기했다고도 주장해왔습니다. 이종석은 동맹파에 맞서는 자주파로 불리기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종석이 통일부 장관 시절, 그러니까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탄핵을 압박해서 이종석을 교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국정원장에 이종석이 내정됐다는 발표가 나오자 국정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아니 간첩이라는 반응이 터져나온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조 친명계로 꼽히는 김남국도 국민 디지털 소통 비서관으로 대통령실에 합류합니다. 김남국은 이재명의 측근 그룹인 7인회의 멤버이자 중앙대 후배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후보실 정무부실장을 지냈습니다. 김남국은 이재명이 발표한 직접민주주의 확대 방안과 관련한 업무를 맡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남국은 거액의 코인 투기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지난 총선에도 출마하지 못했었습니다. 심지어 상임위 회의 도중에도 코인 거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권익위는 지난 2023년 말 3년간 국회의원들의 누적 코인 매도 금액이 1200억 원이 넘었고 그중 89%가 김남국의 몫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지 코스프레를 하던 김남국이 사실은 누적 거래량이기는 하지만 무려 1000억 원이 넘는 코인 거래를 했던 것입니다. 2022년 초 김남국은 위믹스 코인 80만 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당시 시세로 약 60억 원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2024년 8월에 검찰은 코인 거래를 신고하지 않아서 국회 공직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김남국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지난 2월 서울 남부지법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하면서 지금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김남국을 대통령실에 합류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에는 비법조인 출신인 윤호중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방부 장관 역시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방이라는 본연의 의무보다는 군대를 정무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앞선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곳은 대통령실 민정라인과 법무라인입니다. 이재명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이 대거 대통령실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 민정수석으로는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 청와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던 최강욱 전 의원이 오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수부에서 함께 근무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강도 높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 변호사는 이재명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 검찰 특수수사통 출신이기도 합니다. 전북 남원의 전주고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전통적인 칼잡이 출신으로 수원지검 평검사 때 대검 중수부로 차출됐고 그 후 대검 중수 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 등 특수 분야에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비리 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건 등을 수사했습니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및 사법개혁 추진을 주관하게 됩니다.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에는 이태형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확정적입니다. 이태형 변호사 역시 특수부 출신으로 분류됩니다. 경남 산청 출신이고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동부지검, 대구지검 등 일선 주요 검찰청은 물론 국정원,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태형 변호사는 검찰 경력보다 변호사 경력이 주목됩니다. 이재명과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현재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해온 최측근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성남시장 시절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안부장을 역임했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부인 김혜경이 일명 해경궁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이태형이 변호인단으로 활동했습니다. 이태형은 그 후 대장동 백현동 재판 변호인단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당선 당시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에도 변호를 맡았었습니다. 상방울로부터 이재명의 변호사비 23억 원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로 그 변호사입니다. 오광수 변호사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민정수석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도 합니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는 1983년생으로 40대 초반의 전치영 변호사가 낙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5기입니다. 서정욱 변호사에 따르면 전치영 변호사는 이태영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M 소속으로 이태영과 한몸처럼 움직여왔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M의 변호사 5명 가운데 이태영, 전치영을 비롯한 4명이 상방울그룹의 사회이사를 맡았다고 합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태영과 전치영 두 사람은 별도로 리엔전이라는 법무법인을 설립해서 이재명의 사건을 모두 변호해왔다는 것이 서정욱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또 법무비서관으로는 역시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조상호 국회의장 제도혁신비서관이 내정된 상태입니다. 민정수석실 핵심 요직을 모두 자기 재판을 담당했던 사람들로 채운 것인데 사법 리스크를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민정비서관과 공직기강 비서관은 인사검증을 하고 또 공직자들을 감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자기 변호를 맡았던 사람들에게 그런 자리를 맡기는 것은 공직의 사유화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석과 이종석 발탁에서 보여줬듯이 이재명은 인사에 있어서는 아무런 눈치 보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전횡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지금 마음껏 휘두르면서 권력의 단맛에 빠져들고 있는데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확인된 진리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